안녕하세요. 노트개혁 김정민입니다. IRA 발동되면서 내년부터 작년 여름 얘기입니다. 2023년부터는 7,500달러의 텍스 크레딧을 현대차가 받지 못하게 돼서 이제 난리가 났다. 미국 시장은 이제 전기차 다 판 거 아니냐 이제. 10위권에도 이름을 못 올릴 거다. 야, 이거 미리 준비하지. 이렇게 날벼락 맞아가지고 어떡하려고 그러냐. 거의 모든 언론들이 부정적인 기사를 쏟아냈고, 대한민국 전기차가 미국에서 이제 난리가 났다는 식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때 저희는 괜찮아요. 상관없을 겁니다. 판매 전선에 크게 영향 없을 거고요. 약간 초기에는 뭐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곧 정상화돼서 테슬라 다음으로 잘 나가는 전기차의 위치를 계속 유지할 겁니다. 왜? 저희가 개인적으로 볼 때 대략적으로 다른 경쟁사 모델 대비 동급 사양으로 비교해 놓고 보면 대략 10,000불 정도의 상품성 차이가 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7,500달러 그 정도 가지고 국산차가 앞으로 한 2, 3년간은 별 문제 없이 지금 모델로도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이끌어낼 겁니다 라고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아니 근데 도대체 왜 이렇게 국내의 언론들이 이 자동차, 특히 전기차와 관련된 전망에 있어서는 자꾸 틀릴까요? 그들이 잘 배운 사람들이고, 그리고 또 시장을 오랫동안 분석해 왔고, 그리고 또 그동안 축적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예측 시스템도 훌륭한데, 도대체 전기차와 관련해서는 거의 맞아떨어지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개인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티셔츠 입고, 뭐 그냥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자다 일어난 모습으로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왜 맞을까요? 좀 그거 신기하게 생각해 보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비결은 너무나 간단해요. 기존의 언론들은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상품성, 가격 대비 가치, 기술을 어느 기업이 선도하는지 그 본질을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자동차 기업은 핵심이 되는 그 기술적인 포인트, 업계를 선도하는 프론티어적인 상품성, 그리고 앞으로 미래 모빌리티를 바꿀 만큼 혁신적인 결과물, 이런 것들로 움직이거든요. 이런 거를 잘 안 봐요. 왜냐하면 전기차로 바뀌니까 내연차 스타일로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자기가 소비자가 돼서 실제로 전기차를 사용해 보면 이거 내연차와 전기차랑 완전히 다르네? 이 브랜드가 갖고 있는 성능적인 특징이나 기술적인 포인트는 다른 브랜드와 비교가 안 되네? 체감을 합니다. 그러면 이건 입소문을 통해서 퍼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기차는 참고할 만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연차가 흘러왔던 그러한 흐름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일 건데, 기존의 내연차 시장을 판단하고 현대차를 패스트 팔로워, 그 위치에서 강자들을 따라가는 가성비만으로 승부를 하는 이런 브랜드로 취급을 하고 거기에서 분석을 하니까 7,500달러 이걸 못 받게 됐다? 청천벽력이죠 이거는. 당연히 큰일 났습니다. 이런 분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누차 말씀드리지만 현대의 eGMP는요 다른 제조사, 테슬라를 제외한 다른 제조사들의 전기차보다 대략 3년 정도 앞서 있습니다. 아직도 1년 정도는 이 상품성을 가지고 거의 탑의 위치에서 상품성을 지켜낼 수가 있어요. 그 이후에는 이제 좀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 이후에는 이제 현대도 더 진보된 방식의 한 단계 스텝업한 전기차가 이제 나오기 때문에 또 이 모델이 얼마나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지는 분석을 해봐야 하는 겁니다. 1분기, 2분기, 상반기 통틀어서 38,560대인가를 판매를 했다고 하네요. GM인데 36,000대 정도로, GM이 IRA 7,500달러 텍스 크레딧 치료된 이후로 전기차 출하량을 4배나 늘렸습니다. 이때가 기회야 시장 점유해야 돼 하고서 그냥 빠르게 전기차를 확대시켰는데도 현대의 판매량을 앞지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언론도 이거 너무 실망이다. 그리고 현대가 이건 진짜 주목할 만한 일 아니냐. 7,500달러면 이게 작은 돈이 아닌데 이 텍스 크레딧을 포기를 하면서도 이걸 산단 말이야. 거기에 깜짝 놀란 거죠. 폭스바겐 ID4 보조금 받는다고 경사 난내 했는데
현대와 12,000대 정도 차이가 납니다. 격차가 커요. 포드는 뭐 멕시코 공장에 문제가 있었다고 치고 그래도 마기하고 이 라이트닝이 엄청나게 반응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네 전혀 근접을 못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테슬라는 33만 대가 넘었던데 1등하고 2등의 격차가 너무 크잖아. 아니 당연히 그렇죠. 현대는 아직까지 레거시 내연차를 같이 팔아야 되고 내연차가 줍니다. 상반기 통틀어서 80만 대 팔았어요. 이 80만 대면 미국 한 해 160만 대, 170만 대 분량을 팔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80만 대 가운데서 전기차가 38,560대니까 엄청나게 선전을 한 겁니다. 거의 1,000만 원이잖아요. 750달러면은. 그 1,000만 원의 핸디캡이 있는데도 이렇게 판매를 했다는 얘기고, 물론 리스 판매를 살짝 좀 늘렸어요. 원래는 리스 판매가 얼마 안 됐습니다. 한 5% 됐다 그러나요? 이걸 한 30% 정도로 늘려서 리스 판매는 텍스 크레딧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걸 감안하더라도 엄청난 성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소비자들이 현대 전기차는 그래 가격이 이미 7,500달러가 혜택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이 차를 구입하는 게 그래도 나아라고 생각하는 소비자가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전기차 시장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브랜드 간의 상품성과 순위가 재편되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상품성을 정확하게 모르면 시장 분석 절대 할 수가 없어요. IRA, 네, 뭐, 언론사에서는 뭐 이렇게 해놓고서는 이제 모른 척 하는 게 다반사기 때문에 뭐 이불킥이니 뭐니 뭐 이런 거는 단련이 돼가지고 안 하실 것 같은데, 근데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뭐 이전에도 그랬고, 그리고 국내에서 뭐 대한민국 올해의 차라고 해서 이렇게 뽑아놓는 거 보면 좀 어이없을 때가 좀 많은데, 이게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어이가 없는 선정이지만 그분들이 보시기엔 당연한 선정이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내연차의 가치로 전통적으로 해왔던 본인들의 판단 기법을 사용해서 해보니까 우리가 할 땐 명백하게 이게 좋은 차인데 라고 결론이 나올 수밖에요. 항목을 바꾸셔야 됩니다. 항목을 바꾸시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현상이 벌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전기차가 앞으로 또 2세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세대, 3세대부터는 1세대에서 보여줬던 3년간의 상품력의 어떤 차이, 그 격차, 이걸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게 점점 좁혀질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자동차 시장에서는 너무 많이 앞서갈 필요도 없이 딱 1년씩 정도만 앞서가면 됩니다. 1년 정도만 앞서가면 네, 현재의 전기차에 특화된 그런 강력한 브랜드, 미래의 모빌리티를 선도하는 그 브랜드로서의 신뢰와 명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건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좋은 상품을 내놓고도 인정을 받지 못했던 타인들, 타 브랜드, 타 국가의 인정과 또 존경, 그리고 격찬 이런 데 상당히 굶주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대한민국에서 나온 전기차가 테슬라와 함께 전 세계를 누비면서 가장 좋은 상품성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격찬을 통해서 이 자존심을 키워나가야 되는데 앞으로 계속 아이오닉5, 아이오닉6, EV6와 같은 차들이 계속 나와야 됩니다. 이 업계를 선도하고 그리고 또 헤일러카 같은 것도 대한민국에서 나와줘야 됩니다. 기술 과시, 그걸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미래에는 대한민국의 전기차가 전 세계에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구나라고 자꾸 이목을 집중시켜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이오닉5N은 정말 기대가 되고 Guys, let's do one more lap. 이 아이오닉5N을 기획하신 분들에게 박수를 쳐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앞서가려다 보면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잡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자, 이런 것들을 제조사가 신속하게 또 의혹 없이 해결을 해주셔서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소비자들이 믿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게 여러분들의 숙제입니다. ICCU는 공개적으로 이제 전환을 하셔서 네, 무상 수리, 리콜 이런 거에 연연하지 마세요. 무상 수리면 어떻고 리콜이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ICCU를 최초로 적용을 해서 2년간 끌고 왔잖아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리콜, 그래 하다 보니 리콜을 하게 됐네요. 이렇게 당당하게 나가세요.
뭘 쭈삣쭈삣하면서 예전에 내연차에서 패스트팔로우처럼 눈치 보던 그런 시절에서 벗어나질 못해가지고 여전히 무상수리 하십니까? 당당하게 리콜이라고 하세요. 그러면 이제 저희와 같은 채널이 이 리콜이라는 게 부끄러워할 게 아닙니다. 하다 보면 혁신적인 기술, 그리고 또 업계를 선도하려고 하다 보면 이렇게 헛발질도 한번 할 수 있는 거니까 다음에 또 헛발질하면 그때 우리가 뭐라 그러고 이번 한 번은 한번 지켜보십시다라고 네, 편을 들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틈을 타서 ICC와 같은 그런 혁신적인 기술을 해서 잘못했는데 이런 걸 봐줘야 된다 그러면 중국에서 혁신적인 시도 이 틈을 타시는 분들이 계신데 모니터 떡칠하고 남의 기술인지 아닌지 확실하지도 못한 그리고 또 안전이 검증되지도 않은 것들 막 갖다 붙이는 거를 혁신이라고 갖다 붙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뭐가 뛰니 모두 뛰는구나 하고서 여전히 더 안 좋은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나설 때 나서지 않을 때 구분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